결혼 생활을 수십 년 함께해 온 부부들이 있습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늘 마주보며 살지만 어느새 두 사람 마음의 거리는 멀어져 버렸습니다. 나누던 대화는 점차 사라지고 깊은 침묵만이 부부 사이에 무겁게 흐릅니다. 가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내 보아도 사소한 일에 금세 감정이 상해 다투기 일쑤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애써 대화를 시도하는 일조차 드물어졌습니다. 마주 앉아 있어도 각자 고립된 섬처럼 느껴지고 서로의 속마음은 전해지지 않은 채 답답함과 외로움만 쌓여갑니다. 젊은 시절 서로에게 속삭이던 다정한 말들이 분명 있었을 텐데 이제는 그런 따뜻한 눈빛과 웃음도 기억 저편으로 희미하게 물러나 버린 듯합니다. 함께 살아가며 오히려 대화가 끊기고 마음의 벽이 높아진 현실 앞에서 많은 중장년 부부들이 속으로 한숨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잘해보려 했지만 대화할수록 싸움으로 치닫고 그래서 말을 아꼈더니 정작 마음은 더 멀어지는 악순환. 이것이 중년 부부들이 자주 겪는 고통스러운 딜레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부부 갈등의 악순환을 어떻게 풀어갈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부부 사이에 생긴 대화 부족, 감정을 풀지 못해 반복되는 다툼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인지, 그리고 관계 회복을 위한 지혜로운 거리 두기, 마음을 비우는 내려놓음, 식어버린 공감과 존중의 회복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법정 스님의 맑고 고요한 가르침을 빌려 현실 속 부부들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작지만 소중한 지혜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마음의 문을 조금 열고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화가 부족한 부부, 무거운 침묵. 먼저 부부 사이의 대화 부족 문제를 살펴볼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말수가 줄어들고 서로에게 침묵이 늘어가는 건 많은 중년 부부들이 겪는 일입니다. 흔히들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이것만큼 위험한 착각도 없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산 부부라도 속마음까지 저절로 알 수는 없는 법입니다. 표현되지 않은 마음은 상대에게 닿지 못하고 그 사이에 오해와 서운함의 골만 깊어집니다. 부부 관계에서 침묵은 금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멀어지게 하는 위험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 없던 부부가 갑자기 큰 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 그 부인을 더듬어 보면 대부분 필요한 순간에 나누지 못한 말들이 쌓이고 쌓여 폭발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무거운 침묵의 벽을 허물 수 있을까요? 비결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시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 중 잠깐이라도 TV와 휴대폰을 끄고 얼굴을 마주한 채 서로의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 따뜻한 차를 함께 마시는 10분 동안 가볍게 "오늘 당신 기분은 어때?" 하고 조심스레 물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이런 작은 질문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첫 햇살이 되어 줄지 모릅니다. 상대가 말을 시작하면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는 연습을 하세요. 고개를 끄덕여 주거나 "그래요, 그랬군요" 하고 짤막하게 반응하면서 배우자의 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일입니다. 때로는 말보다 깊은 뜻을 담고 있는 침묵의 순간에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상대가 말하기를 멈출 때까지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귀가 두 개, 입이 하나라고 하지요. 듣기는 말하기의 2배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오랫동안 대화가 없다 보면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도 몰라 망설이게 됩니다. 이때는 나마이너스 전달법을 써보십시오. 이는 상대방을 탓하기보다 내 감정에 초점을 맞춰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를테면 "당신은 맨날 왜 그래?" 대신에 "당신이 늦게 오니까 나는 많이 걱정되고 속상했어라고 말해보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상대도 방어적이 되지 않고 내 마음을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작은 감사와 인정의 말 한마디입니다. 오래 함께 지내다 보면 서로의 노력과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기 쉽지만 의식적으로 그 고마움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오늘 쓰레기장 비워줘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한결 편했어요. 같은 작고 구체적인 칭찬과 감사의 표현을 습관처럼 건네보십시오. 이런 말 한마디가 부부 사이에 메말라 있던 정서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편한 감정이 생겼을 때 대화를 미루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갈등이 느껴지면 무작정 참기만 하거나 피하지 말고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차분히 이야기하는 시간을 내십시오. 우리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고 운을 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런 시도가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대화 시도들이 꾸준히 쌓이면 그동안 두 사람을 짓누르던 침묵의 무게는 서서히 가벼워지고 대신 따뜻한 소통의 기운이 집안에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침묵 속에 기대어 알아주겠지 하고 속으로만 바라는 대신 용기 내어 한마디라도 마음을 표현하고 또 상대의 마음을 들어주는 것 부부 관계 회복의 첫걸음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반복되는 감정의 고리 끊기. 부부싸움의 내용은 달라도 돌이켜보면 비슷한 감정의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 얘기야? 맨날 똑같은 일로 싸우는군 하고 한탄하게 되는 일이 있으셨을 겁니다. 왜 우리는 똑같은 감정을 반복해서 상대를 상처 입히고 또 상처받게 될까요? 그것은 지난 다툼에서 생긴 상처와 섭섭함이 제대로 치유되지 않은 채 마음속에 남아있기 쉽기 때문입니다. 풀리지 않고 남은 감정의 앙금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라앉아 있던 앙금은 비슷한 상황이 닥치면 다시 휘몰아치며 떠오르고 예전의 감정을 덧붙여 새로운 갈등을 더욱 크게 만들지요. 사실 부부 사이의 갈등과 다툼 자체는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평생을 함께하며 어찌 충돌이 없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다투고 난 뒤에 그 갈등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입니다. 다툼을 통해 오히려 서로 더 알아가고 깊어질 수도 있지만 제대로 풀지 못하면 이전의 상처가 누적될 뿐입니다. 겉으로는 됐어, 잊자고 하고 넘어갔어도 속으로는 용납하지 못한 감정들이 남아있다면 그 싸움은 끝난 게 아니라 형태만 바꿔 계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 일에 대한 원망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면 부부 갈등은 마치 돌고 도는 윤회처럼 언젠가 또다시 되풀이됩니다. 이 감정의 고리를 끊기 위해 필요한 덕목이 바로 내려놓음과 용서입니다. 싸움에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 상대를 꺾어야 속이 풀리는 마음을 한 걸음 내려놓아 보십시오. 상대를 완전히 용서하기는 어려워도 최소한 그 사건에 집착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을 이제는 멈추자고 다짐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패배하거나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 사람 모두를 해방시켜주는 행위입니다. 쥐고 있으면 무거운 짐이 되지만 내려놓으면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미움, 분노, 섭섭함 같은 감정들이 그렇습니다. 배우자에게 받았던 상처를 쉽게 잊을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그 기억에 매여 끊임없이 되새기고 상대를 원망하는 순간마다 그 부정적인 감정은 독이 되어 나를 좀먹고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만듭니다. 내 마음에 쌓인 응어리를 녹여내는 첫걸음은 이제 그만 놓아주자 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내가 예전에 남편에게 서운했던 일이 있어 줄곧 마음에 담아두었는데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지자 폭발하여 과거 일까지 모조리 끄집어내 남편을 비난한다고 해봅시다. 남편 입장에서는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들추는 아내가 원망스럽고
아내는 아내대로. 왜 저 사람은 내가 그때 그렇게 상처받았다는 걸 아직도 몰라줄까 서운함이 깊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문제는 현재대로 해결되지 않고 과거의 상처만 재확인한 채 둘 다 속이 상하게 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아내는 과거의 일에 대한 진정한 내려놓음과 용서가 선행되어야 하고, 남편은 늦었지만 그때 아내가 느꼈던 마음의 아픔을 공감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주는 용기 없이는 오래된 상처가 계속 새로운 다툼의 불씨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싸움의 패턴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언제나 다툼이 비슷한 양상으로 흐른다면 이제 그 흐름을 의식적으로 깨보십시오. 이를테면 남편이 큰 소리로 화를 낼 때 아내는 주로 눈물을 보이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식이라면, 다음번에는 남편이 화를 느끼는 순간 한 박자 쉬어가기를 실천해 봅니다. 숨을 길게 쉬면서 스스로에게 지금 올라오는 이 분노를 그대로 쏟아내면 지난번과 똑같은 후회를 하게 될 거야 하고 들려주는 겁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 때 바로 대응하지 말고 자신의 감정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순간 솟구치는 화와 분노의 생각을 단속하면 그 다음에 할 말과 행동을 의식적으로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욕설이나 비난 대신 잠시 조용히 눈을 감고 속으로 열을 식힌 다음 대화를 이어가도 좋습니다. 반대로 평소 울면서 피하던 아내라면 이번에는 눈물을 삼키고 조용히 남편의 말을 끝까지 들어본 후 자신의 입장을 차분히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평소와 다른 대응을 보이면 다른 쪽도 자연히 놀라서라도 태도가 바뀌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는 이 고리를 먼저 끊어야 하고, 그 용기는 지혜로운 침묵과 참음에서 나옵니다. 한 가지 더 명심할 점은 다툰 후 회복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것입니다. 갈등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싸운 후 어떻게 서로를 다시 이해하고 다독이는가입니다. 부부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싸움이 끝난 뒤 둘이 더욱 멀어진다면 그건 둘 다에게 치명적인 패배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심하게 다퉜더라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싸웠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처음엔 마음이 상해서 쉽지 않겠지만 감정이 한풀 꺾인 후에라도 꼭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적당한 휴식과 냉각기가 지나고 나면 먼저 부드러운 말로 우리 아까는 너무 격했지, 미안해요. 좀 얘기해 볼까요? 하고 말을 건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세요. 그때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많이 속상했겠구나. 내가 당신 마음을 미처 몰랐어. 알려줘서 고마워 같은 말들이 오가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갈등 후에 찾아오는 화해의 순간들은 부부 사이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싸움의 상처를 오래 방치하지 말고 그날 치유하고 넘어가는 부부는 다음번에 같은 감정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요컨대 반복되는 감정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고 용서하는 용기, 순간의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 그리고 다툰 뒤에도 끝내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예전에는 풀지 못했던 문제들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두 사람의 마음에도 전보다 더 큰 이해와 평온이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거리두기의 미덕. 부부간의 거리두기라는 말을 들으면 어쩐지 서운하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한때는 둘이 한 몸처럼 모든 것을 함께 하겠다고 맹세했던 사이인데 이제 와서 거리를 둬야 한다니 무슨 소리인가 싶겠지요. 하지만 오래 함께 지낸 중년 부부에게는 적절한 거리감이 오히려 꼭 필요합니다. 서로에 대한 애정과 연결은 지키되 개인으로서의 자유와 공간을 존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결혼 초에는 하루 종일 붙어 있어도 좋았던 부부도 세월이 흐르면 각자의 생활 패턴과 취향이 뚜렷해집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주말에 혼자 조용히 쉬거나 낚시 같은 취미를 즐기고 싶은데 아내는 함께 장을 보고 집안일을 하며 대화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서로의 시간을 조금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거리가 없으면 상대를 끌어내려 내 계획에 맞추려다 실랑이가 벌어지곤 하지요. 남편 입장에서는 조금 혼자 있고 싶은 건데 왜 이해를 못 해줄까 답답하고, 아내 입장에서는 왜 저 사람은 자꾸 나랑 안 어울리고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지? 서운해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반드시 함께 해야만 좋은 부부인 것은 아닙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도 예전 가부장적 시대의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사랑하지만 서로 다르게 존재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관계입니다. 개인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기는 지혜로운 거리 두기의 핵심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혼자 취미를 즐기는 시간을 이해하고 지지해주고, 남편은 아내가 친구를 만나거나 혼자만의 여가를 보내는 시간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신만의 리듬과 삶의 일부를 누군가의 간섭 없이 유지할 수 있을 때 오히려 상대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움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하루 종일 함께 부대끼며 지칠 때보다 잠시 떨어져 지낸 후 다시 만났을 때 서로의 소중함을 더 느끼는 법이지요.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경계와 자율성도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내가 꿰뚫고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속으로 고민이 있을 때 곧바로 캐묻고 지적하기보다 준비가 될 때까지 조용히 곁을 지켜보는 배려도 필요합니다. 또 한쪽이 뭔가를 잘못한다고 느껴도 즉각 고쳐놓으려 하기보다는 상대 스스로 깨달을 시간을 주거나 부드럽게 조언하는 편이 낫습니다. 서로 간에 불필요한 간섭을 줄이고 각자가 자기 책임 하에 자신의 영역을 가꾸도록 격려하는 것이지요. 이는 곧 상대를 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지나친 간섭과 통제는 상대를 내 뜻대로 소유하려는 집착에서 나오고, 이는 결국 상대의 반발심이나 숨막힘으로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 자녀들이 성장하여 부부만 덩그러니 남게 되면 오히려 거리감 조절에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은퇴 후 하루 종일 함께 있지만 대화는 없는, 혹은 작은 습관 하나까지 서로 잔소리하며 부딪히는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상대의 생활 방식에 적당히 눈 감아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꼭 고치지 않아도 되는 사소한 버릇이라면 모른 척 거리 두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길일 때가 많습니다. 나와 다른 점을 있는 그대로 두고 보는 여유가 없으면 끝없는 불평과 지적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혜로운 거리 두기란 결국 적절한 균형을 뜻합니다. 둘 사이에 아무 거리가 없으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정이 식습니다. 몸은 함께 있지만 마음은 각자 딴 곳만 보는 식의 차가운 거리는 물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의 연대는 느낄 수 있는 적정 거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두 나무가 너무 가까이 심으면 서로의 뿌리를 상하게 하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서로의 그늘도 주지 못하듯, 부부 사이의 거리는 애정과 자유가 모두 숨 쉴 수 있는 폭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거리 두기의 지혜에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 철학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라고 하셨지요. 부부 관계에서도 우리는 때때로 상대를 내 뜻대로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욕심을 냅니다. 내 남편 아내이니까 이렇게 해줘야 해라는 당연시함, 내 말대로 바뀌어주면 좋겠어 하는 바람. 하지만 이런 소유와 집착의 마음이 오히려 갈등을 낳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두고 보는 것, 필요한 때 곁에 있어 주되 불필요하게 올가매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를 내가 아닌 타인으로 인정하고 적당한 거리를 둘 때 오히려 상대는 더욱 마음 놓고 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유로부터 우러나는 친밀함이야말로 억지로 끌어당긴 친밀함보다 훨씬 깊고 아름답습니다. 내버려 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관심과 애정은 품되 상대의 고유한 영역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빈 공간을 허용할 때 그 공간 속에서 각자는 자기다움을 지키며 더욱 충만해지고 다시 만난 둘은 할 이야기도 많아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것입니다. 또한 갈등 상황에서도 거리 두기의 지혜는 유용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이 격해질 때 잠시 물러나 냉각 시간을 갖는 것도 일종의 거리 두기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칼날이 되어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이때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잠시 각자 다른 방에서 진정하거나 짧게라도 혼자 산책을 다녀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몇 시간이나 하루 정도 떨어져 진정한 후에 다시 마주하면 아까 그토록 분노했던 일이 의외로 사소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볼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의 거리를 둠으로써 싸움을 심화하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혜로운 거리 두기는 상대를 향한 신뢰와 관용의 표현입니다. 꼭 옆에 붙어 감시하지 않아도 당신을 믿는다는 뜻이고 작은 허물쯤은 모른 척 넘어갈 줄 아는 아량입니다. 그러한 신뢰를 받는 사람은 스스로 더 책임 있게 행동하려 하고 존중받는 느낌 속에 오히려 배우자를 향한 고마움과 애착이 커지지요. 내가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니 배우자의 새로운 면이 보이고 그동안 간섭하느라 놓쳤던 고마운 일들이 눈에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적당한 거리를 사이에 두고 바라본 배우자는 전과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가까이 밀착해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서로의 소중함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존경과 애정의 마음도 차츰 되살아나지요. 오늘부터 작은 일 하나라도 상대에게 여유와 공간을 허락해보는 것. 그것이 곧 부부 사이에 새바람을 불어넣는 지혜로운 거리 두기의 시작입니다. 내려놓음이 주는 자유. 부부 갈등을 풀고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은 앞서도 여러 번 언급되었지만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가볍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포기나 체념과는 결이 다릅니다. 필요한 노력까지 놓아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올가매는 집착과 아집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오면서 우리 손에 하나둘 움켜쥐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고집, 자존심, 상대에 대한 섭섭함, 내가 옳다는 주장, 상대를 바꾸고 싶은 욕심. 처음에는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아서 쥐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들은 도리어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부부 사이에 쌓인 감정의 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계속 움켜쥐고 있다면 그 짐의 무게 때문에 정작 지금 누릴 수 있는 행복과 평화를 놓치게 됩니다. 내려놓는 용기란 그 짐을 내려서 두 손을 비우는 일입니다. 빈손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버릴수록 내 안에 고요가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내려놓음의 미덕을 일찍이 깨우쳐 주신 말씀이지요.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감정과 욕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의 고요와 평화가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서운한 감정이 날 때 그것을 끝없이 곱씹고 탓하기만 하면 마음의 소란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어느 정도 내려놓고 나면 거짓말처럼 마음이 차분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완전히 잊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어지럽히던 그 집착의 소나기를 조금 펴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자주 보이는 집착 중 하나는 내 뜻대로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입니다.
왜 당신은 이것밖에 못해?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어 하며 끊임없이 상대를 다그치고 기대에 끼워 맞추려 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나의 분신이 아니며 나 역시 상대를 완벽히 바꾸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내려놓음은 상대에 대한 기대를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내 기준만이 옳다는 아상을 내려놓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변화가 찾아온다는 의미입니다. 역설적이지만 내가 변화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상대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잔소리를 들을 땐 옥이나 반감이 들던 사람도 어느 날부터 잔소리가 줄고 존중을 받으면 스스로 미안해하며 태도를 고치려 들지요. 또한 내려놓음은 관계에서의 모든 강요를 놓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사랑을 강요하고 내 생각대로 이해해 주길 바라는 강요를 내려놓으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소통과 배려가 흘러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남편에게 당신도 내 취미를 꼭 함께 즐겨줘야 해라는 집착을 버리고 나면 남편은 마음의 부담을 덜고 아내에게 더 다정하게 대할 여유가 생길지 모릅니다. 아내에게 당신은 이래야 해, 저래야 해 하던 것들을 한 발 놓아버리면 아내는 비로소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남편의 뜻을 더 이해하고 따라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려놓음의 또 다른 측면은 용서와 이어져 있습니다. 특히 깊은 갈등을 겪었던 부부라면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는 과정 없이는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용서는 곧 지난 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쉽게 용서되지 않는 일들도 세상엔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상대를 위한 일이기 전에 나 자신을 위한 해방임을 기억하세요.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내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지고 그 자리엔 다시 사랑이 들어올 공간이 마련됩니다. 부부 사이의 용서는 사소한 잘못에 대한 사과뿐 아니라 말로 다 못했던 상처들에 대해 서로 마음 깊이 이해하고 풀어주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완벽히 잊지 못해도 좋으니 이제 그만 흘려보내자 하고 거듭 다짐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배우자에게 솔직히 마음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당신에게 아직 미움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내려놓고 싶다. 혹은 그때 정말 미안했다.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나도 마음을 고쳐볼게 같은 진심 어린 대화가 필요합니다. 내려놓음은 작은 일상에서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배우자가 나와 다르게 집안일을 처리한다고 해서 늘 지적해왔던 습관이 있다면 오늘은 한번 참아보고 맡겨보는 겁니다. 꼭 내 방식이 아니어도 큰 문제가 없다면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상황을 흘러가게 두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배우자의 자율성과 책임감이 깨어나기도 하고 나 역시 세상이 꼭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마음의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자잘한 내려놓음의 경험이 쌓이면 훗날 더 큰 갈등 앞에서도 집착 대신 유연함으로 대응할 힘이 길러질 것입니다. 비움과 내려놓음의 지혜는 부부 사이의 커다란 선물과도 같습니다. 욕심과 집착을 비워낸 자리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피어납니다. 상대의 장점이 다시 보이고 고마운 마음이 차오릅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고요한 자유가 생깁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도 변한다 하지요. 먼저 내 마음의 평화를 찾고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으면 그 고요하고 편안한 기운이 분명 배우자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배우자를 바꾸려 하지만 내려놓음의 기적은 내 마음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태도가 바뀌고 내 눈빛이 부드러워질 때 거울처럼 상대의 모습도 따라 달라지는 것을 어느새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찾는 공감과 존중. 갈등이 깊어진 부부 사이라도 공감과 존중의 능력을 회복하면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애초에 많은 부부싸움의 근본 원인은 공감의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중년 부부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는
서로의 말에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살다 보니 내가 저 사람 마음쯤은 알아 하고 지레 짐작하며 상대방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거나 상대가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어 자기 주장으로 덮어버리기 일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경험과 관점이 굳어져서 남의 말을 듣는 일이 쉽지 않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귀를 닫고 자기 생각만 옳다 우기면 상대의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맙니다. 이제는 가정에서도 수평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가부장적 문화에서처럼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지시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부부는 서로 다른 인격체이며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말투 하나, 결정 하나에도 상대에 대한 존중감이 배어 있어야 합니다. 사소한 집안일을 결정할 때도 일방적인 통보 대신 이번 주말에는 무엇을 할까요? 이 일에 대해서 당신 생각은 어떤가요? 하고 함께 상의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존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예의에서부터 느껴집니다. 오랜 부부 사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막대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예의를 갖춰야 상처가 남지 않습니다. 날 선말,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투는 그 순간 문제 해결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을 뿐더러 상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새깁니다. 반대로 당신 의견이 나와 달라도 이해해요. 당신도 그렇게 느낄 수 있겠네요. 같은 말 한마디는 배우자를 존중한다는 느낌을 주어 마음을 열리게 합니다. 공감 역시 의식적으로 연습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일은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력 없이도 이미 어느 정도 공감할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한때 뜨겁게 사랑했던 사이 아닌가요? 그때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켜 보십시오. 법정 스님의 말씀대로 진정한 이해는 사랑에서 비롯되는 법입니다. 머리로 맞추려 하지 말고 가슴으로 느끼려는 노력을 해보라는 뜻입니다. 배우자가 화를 낼 때 겉모습만 보지 말고 저 사람은 지금 무엇이 서운해서 저렇게 소리칠까? 속으로는 혹시 울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마음의 눈으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아내의 잔소리가 끝이 없을 때 그 이면에는 나를 좀 더 바라봐줘, 이해해줘 하는 외로운 마음의 호소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남편의 얼굴에 늘 그늘이 져 있을 때 속으로는 말 못할 실패감이나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의 처지에서 마음을 헤아리려 애쓰는 것이 공감의 시작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도 나와 다를 바 없는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 고통만 크게 느껴질 뿐 사실은 그이도 힘들기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해 보면 전과는 다른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교대로 말하고 들어보기를 실천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기 쉬운 주제라면 아예 약속을 정하는 겁니다. 먼저 5분 동안 한쪽이 말하면 다른 한쪽은 그저 듣기만 하는 것입니다. 핸드폰 타이머를 맞춰놓고서라도 해보세요. 5분이라는 시간이 길어 보이지만 막상 말을 시작하면 그 정도는 되어야 자기 속마음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5분간 차례가 보장되어 있으니 조급히 끼어들 필요가 없지요. 이렇게 시간을 정해가며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연습은 처음엔 어색해도 효과가 좋습니다. 끊지 않고 5분을 듣다 보면 상대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평소였다면 중간에 끼어들어 변명하거나 맞받아쳤겠지만 꾹 참고 들으면 상대 이야기 속에 숨어있던 감정의 결이 느껴집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말은 거칠게 해도 진짜 바라는 건 내 마음 좀 이해해줘 한마디였다는 걸 깨닫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번갈아 듣는 대화를 하면 싸움으로 끝날 일이 대화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핵심은 상대의 말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리고 들은 후에는 핵심을 한번 요약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당신은 한 게 힘들었고 내가 그걸 몰라줘서 속상했다는 거지. 하고 되물어 보세요. 상대는 맞아. 내 말이 그 말이었어 하며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감 대화의 기술은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듯 배우자 이야기를 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존중하는 태도를 일상 속에서 되찾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서로를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세요.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예의 범절은 다 내려놓고 편하게만 굴었다면 이제 작은 것부터 다시 격식을 세워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컨대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이나 말투에서부터 부드러운 존칭과 애칭을 되살려보는 겁니다. 당신 거기 앉아 대신 여기 와서 같이 앉을래요? 라고 해본다든지 밥 먹어 대신 식사하세요. 여보하고 정답게 말해보는 것이지요. 처음엔 간지럽고 어색해도 이런 말투의 변화가 상대에게는 적잖은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배우자를 소개하거나 언급할 때 존중하는 말투와 표정으로 대해보세요. 우리 마누라 우리 영감 있잖아요. 맨날 해서 큰일이에요. 식으로 농담조로라도 깎아내리지 말고 장점을 이야기하거나 존댓말로 칭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라서 예의를 차리는 것이 결코 촌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존엄을 지켜주는 일이지요. 공감과 존중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해지려 하기보다 작은 변화부터 실천하는 일입니다. 매일 하루 한 가지씩이라도 의식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오늘은 배우자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보기, 내일은 짧은 감사 인사를 전하기, 모레는 오랜만에 정중한 부탁의 말을 써보기. 이런 사소한 실천이 모여서 관계의 분위기를 서서히 바꾸어 줍니다. 처음엔 상대가 갑작스런 변화에 의아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심은 통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먼저 공감과 존중의 태도를 보이면 상대도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풀고 따라 변화하게 됩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어붙은 땅을 녹이듯이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존중과 배려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서서히 녹여내는 힘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상대방을 공감하면서도 함부로 간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배우자가 속상해할 때 그럴 만도 하네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고 같이 느껴주면서도 해결책을 두서없이 제시하거나 조언으로 덮어버리지 마십시오. 특히 남편분들은 아내가 힘든 일을 말할 때 곧장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아내나 남편 모두 상대가 내 말을 들어주고 내 감정을 이해해 주는 것만으로도 절반 이상 해결된다고 느낍니다. 굳이 현실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아도 좋으니 먼저 많이 힘들었겠네. 당신 마음이 그랬군요. 하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보세요. 그러면 상대의 화가 눈 녹듯 누그러지는 걸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내 편이 되어주는 한 사람이지 뭐든 척척 고쳐주는 해결사가 아닙니다. 공감이 선행되면 해결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끝으로 공감과 존중은 한 몸통의 두 날개와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존중한들 공감이 없으면 마음이 안 통하고 공감만 하고 존중을 안 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비로소 사랑의 지지대가 튼튼해집니다. 예전에 연애할 때는 서로에게 애정 어린 관심과 칭찬을 아끼지 않고 상대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귀담아 듣곤 했을 것입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며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친절함과 호기심을 다시 깨워보세요. 내 눈앞의 사람이 어느새 당연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임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표정도 따뜻해집니다. 배우자도 처음엔 어색해하다가도 달라진 당신의 태도를 느끼고 내심 많이 기뻐할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공감과 존중의 선순환이 시작되면 그 어떤 상담사나
기술보다 강력한 치유력이 발휘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이해와 존경만큼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없으니까요. 그렇게 서로를 거울 삼아 좋은 마음을 비추어 나갈 때 어느덧 부부 관계는 새로운 안정과 행복의 궤도에 올라탈 것입니다. 맺은 말. 지금까지 부부관계 갈등의 여러 측면, 대화의 단절, 반복되는 감정의 악순환, 거리두기의 지혜, 내려놓음의 위안, 공감과 존중의 회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드렸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바로 서로의 마음을 다시 바라보는 일입니다. 바쁜 일상과 오래된 습관 속에서 무심코 흘려보냈던 배우자의 마음을 이제는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마음도 살펴보는 일입니다. 내 안에 쌓인 아집과 상처를 내려놓고 고요히 들여다볼 때 비로소 상대의 아픔도 함께 보이기 시작합니다. 법정 스님은 고요 속엔 울림이 있고 침묵은 말보다 깊다고 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의 침묵은 위험하다 말씀드렸지만 마음의 고요는 다릅니다. 쌓였던 감정을 가라앉히고 찾아온 둘 사이의 고요한 순간에는 오히려 말보다 깊은 마음의 울림이 오갈 수 있습니다. 함께 말없이 산책을 한다든지, 조용한 새벽에 차 한 잔을 나누며 눈빛을 마주한다든지 하는 고요한 교감의 시간은 두 사람을 다시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실이 되어줍니다. 분주한 생활 속에서 의식적으로 이런 고요한 만남의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차분한 마음으로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도 그 속에서 진실한 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부부는 때때로 운명적인 인연이라 하지요. 오랜 세월 함께하다 보면 기쁨도 있지만 아픔도 겪고 그 과정을 통해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줍니다. 배우자를 통해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내 모습과 마주하고 또 함께 성숙해가는 것이 부부라는 도반의 길인지도 모릅니다. 갈등은 그 여정 중에 마주치는 작은 바윗돌입니다. 함께 넘으면 두 사람의 앞길이 단단해지고 넘지 못하면 제자리에 머무르겠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나온 길보다 앞으로 갈 길이 더 소중합니다. 지금까지 쌓인 오해와 상처가 아무리 크더라도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이 다시 손을 맞잡기로 선택한다면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과거의 잘못과 아픔은 필요한 만큼만 교훈으로 간직하고 미련은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도 내려놓으세요.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앞서 두려워하느라 현재의 행복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 서로를 바라보고 이해하려 애쓴다면 어제 냉랭했던 부부 사이도 내일은 분명 따뜻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대화가 다시 피어나고 감정의 상처는 아물고 적당한 거리 속에서 오히려 마음은 가까워지고 내려놓은 자리마다 평화가 스며들고 공감과 존중으로 서로를 감싸 안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극적으로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의 날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룬다는 것을 저는 많은 부부들의 이야기를 통해 보아왔습니다. 부부라는 인연은 어떤 면에서는 맺기보다 지켜나가는 것이 더 큰 수행이라 합니다. 꾸준한 관심과 노력, 인내와 지혜가 필요하지요. 완벽한 부부란 없겠지만 서로를 위해 변화하고자 노력하는 부부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먼저 사과하고, 때로는 참고 기다려주고, 때로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며 두 사람이 함께 걸음을 맞춰갈 때 부부의 인연은 더 깊고 아름다워집니다. 우리 부부도 그렇게 나이 들어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고요와 이해, 사랑과 지혜로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말 없는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을 건네는 용기이고 싸움이 잦은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 번 더 끌어안는 용서일 것입니다.
먼 길 함께 걸어온 당신들이기에 그 모든 변화의 씨앗을 이미 마음속에 품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오래된 습관의 먼지가 그 씨앗을 덮고 있었을 뿐이지요. 이제 천천히 그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희망의 물을 주는 일을 시작해 보세요. 부부의 대화는 다시 이어지고 잃어버린 웃음과 온기가 집안에 피어날 것입니다. 긴 시간을 제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제 소박한 조언들이 고된 인생길을 함께 걷는 부부들에게 작은 등불 하나쯤은 되어드리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가까운 타인인 배우자와의 관계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마음을 닦는 기회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비우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얻고 채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부부의 인연 속에서도 주기보다 놓아줄 때, 말하기보다 들어줄 때, 요구하기보다 이해할 때 얻어지는 행복이 클 것입니다. 중년의 부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명심하면 좋을 지혜이지요. 마지막으로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은 둘도 없는 소중한 인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부는 서로의 거울이자 벗입니다. 서로에게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깨달으면서 또 서로에게 기대어 쉬어가면서 함께 늙어가는 존재입니다. 그 길 위에 때때로 폭풍이 몰아쳐도 잠시 바람을 피해 붙잡은 두 손만 놓지 않는다면 결국 함께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부부들에게 고요한 행복과 화해의 미소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